데이터 보호 관련돼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또 최신 기술들이 많이 또 도입됐잖아요. 네. 그 기술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도입된 기술들. 네. 앞부분보다 조금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도입이 이제 검토가 많이 되고 있는 기술인데 이제 네. 토큰이라는 토큰. 기술입니다. 네. 옛날에 근데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버스 탈 아시겠지만 때. 버스 탈 때, 맞죠. 네. 돈 버스 대신 탈 때 돈 토큰을 대신, 기억하시는 분은 이제 40대 중반 이상이실 텐데요. 네. 네네네. 네, 저는 회수권 샀습니다 그때. 네, 알겠습니다. 회수코인이나 토큰이나 같은 개념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화폐를 대체하는 네, 그렇죠. 그리고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가 있는 그 특징이 이제 토큰이라든지 버스 토큰이라든지 네네. 회수권이라든지 네. 동일한 역할을 네네.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의 개념을 이 개인정보라든지 카드 번호 이런 민감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 가서는 이제 PCI DSS라는 이제 페이먼트 카드 인더스트리의 데이터 시큐리티 스탠다드인데요. 그래서 카드 번호 보호를 위해서 실제로 카드 번호가 아니라 내부에 카드 번호가 일단 들어오면 대체값을 생성을 해서 그 아. 대체값으로 업무를 다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카드 번호 그 숫자 그 개수하고 똑같이. 네, 예. 자릿수는 똑같지만 똑같이. 아. 다른 값으로 오케이. 내부에는 저장해 놓고 네네. 어딘가 한 군데만 이제 토큰과 아. 원래 값을 네네. 하는 건 저장해 두는 영역은 아, 오케이, 굉장히 오케이. 안전한 영역. 오케이. 그리고 극소수의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 다 아, 옮겨놓고 네네. 다른 업무들은 다 토큰으로만 움직이게 네네. 하는 거죠. 아. 그러면 토큰으로 동작되고 가상의 카드 번호, 가짜 카드 번호이기 때문에 뭐 유출이 된다고 해도 그걸로 누군가가 네.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전혀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번호고 마찬가지로 음. 주민등록번호에도 동일한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 토큰이 국내에서는 음. 글로벌 요즘에 금융 때문에 핀테크라든지 이런 음. 글로벌 금융 때문에 해외 업체들과의 보안 수준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PCI DSS 규정을 준수해서 동일한 보안 요건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네. 또 한 가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 보유 최소화를 이제 요구를 정부 네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네.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죠. 어떻습니까? 그 필드에서 네. 지금 특히 이제 개인정보 네. 그를 이제 관리해야 될 그런 인더스트리에서는 이 토큰 방식이 네.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나요?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저희 쪽으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음. 모 업체 POC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 제안을 네.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고요. 네. 굉장히 새해에는 아. 토큰도 많이 검토하시면서 도입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카드 번호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상담원이 네. 누가 전화 걸었어요. 네. 그 손님 그 카드 번호가 어떻게 되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 그 사람은 근데 상담원도 이거 볼 수가 있는 겁니까? 토큰의 원래 아니,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토큰 저희 제품의 이제 특징은 단순히 변환만 하게 되면 네. 원본을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토큰 그 계정별로 권한별로 네. 사용자별로 그러니까 이 토큰하고 관련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만약에 상담원이라고 하면 네. 일반 상담원이 있을 거고 상담원의 관리자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아니면 현업 관리자 네네. 이런 사람들의 계정별로 권한을 줘서 다음 페이지 아. 보시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 이제 마스킹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카드 번호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신용카드 영수증에 보면 XX 표시되어 그렇죠, 있는 것처럼 그렇죠. 특정적으로 뭐 뒤에 네 자리만 보여줘서 부분 정도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이씨. 네.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오른쪽을 보시면 네네. 고객 지원 담당자와 고객 지원 팀장이 그렇죠. 서로 다른 값을 권한이 보고 있는 다르네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상담원이 최소한의 업무는 수행을 할 수 있으면서 전체 카드 번호는 못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 토큰 요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의 네. 다 다른 토큰이 다 다르니까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축적은 여기서 다 알아서 네, 할 거고 그죠? 맞습니다. 네네. 그럼 포인트 DB에는 저 토큰 값이랑 포인트 거래 실적들이 쭉 저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데이터가 유출된다고 해도 가짜 카드 번호이기 때문에 네. 누구의 카드 번호인지를 알 수는 없죠. 여기 근데 토큰 서버라고 했는데 네. 토큰 서버가 물리적인 토큰 서버가 또 필요한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토큰화를 해주는 처리를 해주는 장비라고 그 장비라고 보시면 아까 되고요. DSM하고 또 별도로. 네, DSM과 별도로. 네네. 그래서 DSM에서 키를 가져와서 원본 데이터를 암호에서 저장을 해놓고 실제 고객이나 업무에서는 이 대체값만 보여주는 토큰값만 네네. 보여주게 하는 네. 토큰 서버를 이제 규모에 따라 여러 대를 둘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성능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중화가 필요한 환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토큰 서버는 여러 개를 이제 확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성능이 필요하신 성능에 따라서요. 자, 그럼 기존 방식하고의 어떤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죠? 네.
뭐 그래도 또 그거 이외에 또 네. 언급하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표로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토큰화는 암호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보호를 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에 대한 하나의 방안과 기술이지만 암호화랑은 조금 다르고요. 네. 암호화랑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원되는 환경이라든지 구축 방식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다르게 네. 되겠고요. 어. 일단 뭐 적용 방식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셨을 그러니까 것 뭔가 같고요. 이게 암호화에 비해서는 네. 이 구축 기간이 좀 더 훨씬 기네요. 아무래도. 일단 좀 길죠. 근데 네. 저희가 예상을 해봤을 때는 API 방식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단순하게 가져가면서 그 이상 네. 동일한 보안성을 가지면서 보다 좀 더 쉽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네. 네. 특히 뭔가 이게 개인 정보가 민감한 네. 인더스트리에서는 네. 어떤 편리한 또 특히 제시된 대로 뭐 카드사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 네네. 대형 쇼핑몰에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토큰의 장점은 암호화를 했을 때 암호화했을 때 사이즈가 늘어나거든요. 카드 네네. 번호가 16자리면 암호화라면 그렇죠. 32자리가 되는데 토큰 값은 자릿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좀 DB 운영하실 때 좀 유용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것이 형태 유지 암호화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형태 유지 암호화랑은 조금 또 이제 이것도 다른 네, 기술이죠? 다른 이것도? 기술입니다. 네네. 그래서 형태 유지 암호화 최근에 이제 국내 업체들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음. FP라는 형태 유지 암호화인데요. 그래서 주민번호 같은 이제 14자리를 암호화를 하면 실제 암호화 값은 늘어나죠 좀. 네. 자릿수도 늘어나고 숫자가 아닌 값들이 막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타입도 사실은 이제 바이너리 타입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네네. 이러한 부분들을 핸들링 해주는 게 좀 까다로운데요. FP는 숫자를 암호하면 결과도 숫자고, 아, 그다음에 텍스트를 암호하면 결과도 텍스트, 아, 자릿수도 동일하고. 아.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속성하고 자릿수가 네. 똑같다. 속성이랑 데이터의 속성과 자릿수가 그 포맷이라는 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FP가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받게 되는 게 이제 기술이 많이 오픈이 되기도 하고 많은 논문들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호화 알고리즘도 뭐 AES나 아리아라든지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로 암호화할 때 운영 모드라고 해서 뭐 CBC라든지 CFB, 뭐 CTR 모드 굉장히 뭐 어려운 용어들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FP라고 해서 다 같은 FP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FP 중에서도 보안성이 이 FP 방식은 보안성이 괜찮다라는 네. 것들을 미국의 이제 니스트라는 그 핍스 인증을 주관하는 네네. 니스트에서 다 모았고요. 네. 세 가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네. FF1, 2, 3 다 죄송합니다. 네. 통칭해서 이제 FFX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세 개를 하나 이제 프레임워크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FF1을 처음에 만든 거는 이제 볼티지라는 민간 기업인데요. 네. 특허가 걸려 있고요. 또 FF2도 마찬가지로 베리폰이라는 업체에서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가 걸려 있고요. 그 이제 세 번째로 지금 BPS라고도 부르는 네. 이 기술을 개발한 이제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셨던 아, 분인데, 이 박사님들 이름인가 보죠? 네, 브라이어. 성인, 네, 그래서 BPS라고 하는 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이 FFS3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분들은 민간 그냥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허를 걸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용할 거고요. 조만간 이 세 가지 방식이 이제 보안성을 검증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네. 아마 조만간 아마 내년 중에는 정식으로 아마 등록이 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몇 가지 제약 사항은 있겠죠. 일단 이를테면 한 자릿수를 암호하면 FP로 암호화를 하면 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최소한 몇 자리 이상의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유용하다라는 네. 그런 게 이제 가이드라인 것들이 이제 첨부가 되면서 정식으로 네, 보안성으로 사용할 수 지금 있는. 버메트 코리아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버메트 그 FP는 네. FF3입니까? 네, 저희는 FF3로 지금 1월에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고요. 네네. 네. 아, 내년 1월달에 출시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제품이나 아니면 타사 제품을 사용을 하실 때 FP 네. 기술에 네.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는 이 FF1, 2, 3 중에 오케이. 3여야지만 되는 거지. 네. 괜히 1이랑 똑같은 방식인 거를 볼티지사가 아닌 다른 회사 제품인데 네. 잘 그렇겠네요. 모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좀 조심해서 도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그 FP는 그러면 어떤 인더스트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이 요거를 적용하면 제일 효과를 볼까요? 사실 분야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럼 데이터 암호화의 앞으로 이제 진화의 하나의 네. 다양성을 보시는 거네요. 네.